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생계 압박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음식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배달 노동자는 장시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고 토로합니다. 간호사와 직장인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중년층은 실직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 서민 경제의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차라리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생활고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누적된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 3시간 동안 일했는데 주문은 11건밖에 못했습니다. 번 돈은 고작 41위안입니다. 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사회적 안전망에 기대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모든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밑바닥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인간의 악함을 거의 다 겪어보았다고 말하며 극심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존엄과 정신까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배달 일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이 일을 그만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골절을 당하거나 팔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발목 골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누가 더 운이 좋고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근로자는 월급이 3,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줄더니 이제는 1,800위안 수준까지 떨어져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작은 병원의 간호사도 그녀는 이번 달에도 월급이 또 400위안 줄었다며 비슷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병원 간호사들도 한 달에 2,100위안 정도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700위안 남짓밖에 받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통장에 남은 돈이 몇 위안밖에 없다고 말하며 어제는 빵으로 끼니를 때웠고 오늘은 만터우로 끼니를 해결했다며 중국인들의 생활고가 식탁 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돼지고기를 보며 이 돼지고기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가격 변동과 품질 문제 그리고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시민들의 식재료 구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업계는 극단적인 가격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6위안이면 이미 최저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내세운 가게가 등장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이런 가격으로 가게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지 한 묶음 5위안이면 하루 반은 거뜬히 먹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상해의 중년층 실직 사례입니다. 이 상해 출신 시민은 올해 40살입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도 43살로 두 사람은 모두 실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의 세전 월급을 합치면 4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실업급여를 합쳐도 4,800위안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북경 토박입니다. 올해 40살인데 40살이 되자마자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40살이 된 지금 다시 처음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일 밤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하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학자들은 현재 중국 경제가 이른바 나선형 침체, 즉 스파이럴 리세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 감소로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 인하는 다시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후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기업 실적은 더욱 악화되고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기준 중국의 생산 물가 지수는 4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17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인 5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산업 41개 가운데 31개 산업에서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의 경우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구직자는 현재 선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과거의 선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천성에서 선전으로 온 지 20일이 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또한 인력소개소에 속아 가진 돈을 전부 잃어 가진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밤을 맞이했으며 잠잘 곳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거리 한편을 가리키며 두 사람이 매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자리는 광저우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은 광저우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시를 떠났고 이제는 자신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버스터미널에 가보면 매일같이 사람들이 짐을 한가득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가방, 작은 가방, 심지어 작업에 쓰던 장비까지 챙겨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버티지 못한 겁니다. 매일 찐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지만 결국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떠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업자는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설 연휴 이후 고객이 줄었고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감소했으며 인터넷 조회수마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어 체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재의 경쟁 구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 시민은 무슨 경쟁이 있다는 것이냐며 결국 자원과 기회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 이동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더우인 영상을 보면 올해는 다들 포기하고 쉬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을 두고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경제적 압박과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압류당했고 직장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어 이중고를 동시에 겪는 사례로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한 시민은 출근 당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직 이후의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도 버는 돈은 고작 몇십 위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요. 일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면 적어도 오늘 먹을 밥값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장사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루 매출이 65위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장사를 해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5세 남성의 사연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휴대전화 요금을 내달라며 500위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 요금은 30위안 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이 부담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핑계를 만든 것 같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실사 단편 드라마 배우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출연료가 4,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40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9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춘절 이후 실사 단편 드라마 제작 물량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배우들이 한 달 내내 촬영 한 번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영상 제작 산업이 AI 확산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AI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은 영상 콘텐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촬영 중인 제작진을 보기 어려워졌고 일부 촬영 구역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배우들은 작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오랫동안 세트 설치와 소품 업무를 해온 일부 종사자들은 인테리어 업종으로 전향했고 분장사와 의상 담당자, 사진 작가들도 웨딩 촬영이나 관광 사진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전의 한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는 영상에서 자신의 수입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16시간씩 반년 동안 일하고 있지만 차량 임대료와 각종 비용, 벌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입은 월 2,000위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이곳은 중국 대표 일선 도시인 선전인데 이 정도라면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충칭의 임금 수준도 조만간 월 2,000위안대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 하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납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망이 좋다고 평가받던 상장기업이나 수출 실적이 좋았던 무역기업, 매출이 높았던 기업들조차도 최근 들어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잘 버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소주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장이 이미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채용 중인 일자리들도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대를 안고 소주를 찾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직장인은 최근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결정한 후 급여를 지급했는데 월급이 3,500위안에서 2,200위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경기 악화와 실적 부진, 적자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임금 수준이 다시 3,500위안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월급이 그대로인 사람들도 있지만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도시나 3, 4선 도시에서는 월급 2,000에서 3,000위안 수준의 일자리가 흔하다고 합니다. 저는 무석에서 8년 동안 대출 관련 일을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부 공공부문에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는 말이 들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통해 겨우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이 번다는 말이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노력과 보상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현재의 사회 상황을 두고 조금씩 한 단계씩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서고 타협하며 현실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장을 잃으면서 자신감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밀크티 가게나 커피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가 모아둔 저축을 모두 잃습니다. 이후에는 미디어나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지만 팬도 없고 조회수도 없어 시간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경비원이나 청소 일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마저 잃게 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동성 방위에서는 6위안짜리 셀프식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한 식당 사장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요리사만 남겨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하루 평균 107개의 매장이 문을 닫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 거리에서도 대형 약국 2곳이 잇따라 폐업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열흘이 넘도록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고 면적은 2,000제곱미터나 되고 하루 임대료만 1,000위안이 넘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천만 개의 상품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짜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42분입니다. 저는 오후 5시 30분부터 밖에 앉아 있었는데 이 거리에는 가게가 10곳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손님을 모두 합쳐도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었지만 지금까지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만 열어둔 상태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아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여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상해 진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현재 오피스 빌딩의 공실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인데도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맞은편 건물들도 대부분 공실 상태입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미용실 원장은 주변 상점들이 대부분 폐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만 위안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3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소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폐점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넘게 운영되던 월마트가 문을 닫았고 완자푸와 고마우, 다름파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잇따라 폐업하거나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중년 실업 파산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중산층 직장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기, 그리고 실직 이후의 현실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풍자한 사회적 신조입니다. 먼저 이른바 창업 3부작입니다. 직장을 잃은 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커피숍이나 밀크티 프랜차이즈에 투자하거나 1인 미디어 창업과 노점 장사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저축을 모두 잃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저축이 바닥난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달기사, 택배기사,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몸까지 혹사하게 되는 상황을 풍자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길상삼보라고 불립니다. 경비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일부 해외 학자들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사회 전반의 신뢰와 자신감 약화를 꼽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기업도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지만 사회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던 활력과 기대감은 급격히 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어려움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